여러분은 혹시 본인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독서를 하고 몇 시간 잠을 자는지 아시나요?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 7번 방문을 했는데요. 2008년 5월 6일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그는 겨우 4시간 30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겨우 4시간 반을 머물면서 그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이노베이션 데이 2008에서 연설을 하고 기아차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제휴협력을 체결하고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월평균은 163.9시간이라고 합니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37만 6천 원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는 시간당 2만 597원을 버는 것이죠. 시간은 엉망장자인 빌 게이츠에게도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하루 24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당 5억을 버는 빌 게이츠는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바쁠수록 시간에 대한 계획을 더욱 철저히 세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 유튜버 드로우앤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책 442시간 법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인생 시간관리법 2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이 둘의 공통점은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책 442시간 법칙에서는 빌 게이츠의 시간 관리 방법이 공격형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방어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보고받고 결제를 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등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빌의 일정표는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일론 머스크는 경영보다는 기술 분야 및 설계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죠. 주로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문제를 찾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에 집중합니다. 그의 일정표는 해야 하는 일보다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1990년 7월 빌 게이츠는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로렐 허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곧바로 잠이 들 만큼 지쳐 있었지만 빌은 서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푹 빠져있던 피카소 관련 책을 보기 시작했죠. 매일 밤 이렇게 1시간 정도 책을 보는 것이 빌 게이츠의 평생 습관입니다. 빌 게이츠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런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고 뭉텅이 시간을 만들려고 하죠. 매일 1시간씩 1년에 365시간 책을 읽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느껴 1년에 2번, 일주일씩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해요. 이때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오로지 책만 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빌은 2달 전부터 생각해볼 문제와 봐야 할 자료들을 철저히 모아 생각 주간을 준비하죠. 두 번째, 치열하게 생각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과물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 보통 책을 읽으면 읽고 느끼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느낌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정리하고 메모를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일정을 세워 삶을 빡빡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과 목표를 위해 시간 관리를 할 것인지 나만의 생각 주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는 1995년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을 이틀 만에 그만두고 집2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뒤 1999년 26세의 나이로 엑스닷컴을 창업해 3년 뒤 2002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하죠. 그리고 2년 뒤 31살이 되던 해에 우주항공 비즈니스를 하는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2004년에 테슬라 모터스, 2006년에 솔라시티에 투자해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사업을 일론은 어린 나이에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일론의 방어형 시간관리의 장점은 계획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일론이 사용하는 방법이 타임박스인데요. 타임박스는 일정표에 시간관리를 그려넣어 고정된 시간 동안 특정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신만의 마감 기한을 만들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지 않죠. 일단 타임박스를 정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되게 반복되는 일들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기 때문에 타임박스를 설정해두면 계획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남의 시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을 시킬 때에는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일론처럼 하루를 잘게 쪼개 시간 상자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의 상자에 계획된 일을 하기 위해 시간 및 비용, 범위를 할당해 보는 겁니다. 혹시 56년간 자신이 사용한 모든 시간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시간의 정복자라고 불리는 류비세프는 1916년부터 1972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무려 56년간의 자신의 시간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출생한 그는 70건의 학술 서적과 12,500장의 논문과 연구 자료를 남기며 러시아 과학사를 견인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남들과 다른 삶의 궤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시간 관리 능력 덕분인데요. 인생에 있어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빌 게이츠처럼 공격적으로 5분 단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처럼 방어형으로 타임박스 기법을 쓸 수도 있지만 어느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류비세프처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책 442시간 법칙에서는 기록해야만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전략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3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3P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P는 Perceive Your Time,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인지하는 것. 두 번째 P는 Plan Your Time, 시간을 계획하는 것. 세 번째 P는 Practice Your Time, 시간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망설이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10년간 이루어낼 계획을 6개월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라고. 물론 그 계획은 실패하겠지만 당신은 그 일을 이뤄내는데 10년이 걸릴 거라고 그냥 인정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뤄낼 거라고요. 저도 오늘부터 저의 시간을 잘 인지하고 계획해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혹시 여러분의 시간 관리 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